자, 이제 농막서 잠 못 잔다고요? 들끓는 주말 농장주.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와 있고요. 농막 규제 강화,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농지 면적과 농막 연면적을 구분을 해가지고 농지 면적이 작으면 농막 연면적도 작게, 이런 내용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농지에 관련된 면적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농막이 아니죠. 농막이 아니고 거의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기준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이 농막으로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농막 소유자라든가 또 농사를 짓는 분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화조 면적도 있기 때문에 거의 농막 면적이 완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보게 되면 정화조는 연면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가설 건축물, 즉 농막을 3년 동안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연장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연장 신고를 할 때에 위법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증축 여부라든가 현재 상황, 즉 현황 사진 등을 찍어서 연장 신고 서류에다가 첨부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서류를 보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건축 뉴스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자, 6월 21일까지가 입법 예고가 마감되는데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농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농막을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자, 농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이 농막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요, 감사원 보고서에서 농막 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농막 현황에 관련된 부분을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은 왜 이렇게 농막을 규제하는지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막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또 어떤 건축 기준이 있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좀 보시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막에 관련된 감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 농막과 상막에 관련된 설치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199쪽의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농막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조금 문제가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해당 지자체의 군수나 허가권자에게 징계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농막의 실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199쪽의 감사 보고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감사 보고서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의 현존의 농막 수가 18만 2,848개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신고와 현존이 있는데요. 자, 2021년 12월 말까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고된 농막 건수를 보면은요, 19만 2,551개로 대략 한 20만 건을 육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존하는 것, 말 그대로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거나 또 비어 있는 그런 농막을 보니까요, 18만 2,848개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자체 20개 농막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개 지자체를 농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인천광역시 광화군부터 거제시, 단양군, 밀양, 서귀포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양평군, 여주시, 영천시, 그리고 홍천군, 화성시까지 해가지고 총 20개 지자체에 관련된 농막을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개 지자체의 농막 현황을 보니까요, 농막 수가 33,140개고요. 자, 여기서 문제된 게 뭐냐면 불법 증축을 한 것, 즉 건축법에서 위반되는 불법 증축 사례가 무려 11,949개로요. 36.1%가 불법 증축으로 감사됐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농지 전용, 즉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11,635개가 위반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35.1%가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평군이 가장 많았는데요. 불법 농지 전용으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양평군입니다. 양평군은 무려 57.4%가 불법 농지 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받은 내용을 보니까 양평군이 상당히 지적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상당히 조금 근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막을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불법으로 농지를 뭐 확장해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평군이 상당히 조금 많은 지적이 나온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36%, 35% 정도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2023년 4월인데요 감사원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감사원에서 통보를 했는데요. 농막 형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농막 설치 요건에 관련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라.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두 소관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까지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 단속 후에 사후 관리를 너무나 태만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단속했으면 사후 관리를 통해 가지고 뭐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하고 그냥 놔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원에서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징계 요구까지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농막 불법 사항이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농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무엇이 불법 사항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보고서 34에서 36쪽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과 농지법, 즉 두 개 법에 관련된 위반 여부를 체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농지법을 보시면요, 데크를 깐다든지 잡석을 깐다든지 그리고 그 앞에 잔디 식재를 하는 경우도 위반이다. 정원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외부 수도시설까지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외부 창고를 만들고 천막, 화장실, 정자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막 앞에다가 마당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로 아예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위반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온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창고형 비닐하우스를 별도로 또 마련해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위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을 보니까 불법 증축, 그러니까 농막 앞에다가 이 구조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필로티처럼 사용한다든지 또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들, 아니면은 또 불법 주차장을 마련하는데요. 거주 목적으로 불법 개조하는 부분, 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잔디 주차장, 데크 및 잡석을 까는 경우, 이런 경우도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은 행정이요, 각 지자체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농지법만 적용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건축 신고를 통해서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지자체마다 농지법 아니면 건축법, 이 각각에 적용하는 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이 엉망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 농막에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위반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농지 불법 행위에 관련된 단속 사업,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농막 앞에다가 조경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조경수, 잔디 식재로 인한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 자, 2022년 2월에서 6월에 또 한번 감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불법 증축이 있고요. 데크를 깔았습니다. 여기 또 데크를 깔았죠. 그리고 앞에 이 농지에다가 전반적으로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완주군 사례가 되겠는데요. 농지법에서 위반, 농지를 불법 전용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잡석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잡석. 농막 앞에다가 잡석을 많이 깔아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데크를 깔았죠. 이렇게 건축법으로 위반된 데크를 깔았고 위에다가 또 차양이라든가 차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 증축을 무려 85제곱미터를 증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농막이 아니죠. 농막이 아니고 거의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기준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이 농막으로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농막 소유자라든가 또 농사를 짓는 분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시면요, 양평군 사례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농막 앞에다가 이렇게 크게 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차양이 아니고 뭐 철제로 이렇게 기둥도 만들고요. 이 지붕의 구조물도 만들어서 이 부분이 바로 작업 공간이 되는 거죠. 작업 공간이나 식사 공간이나 이런 내용으로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 불법 증축 10제곱미터, 농지법 위반 바로 이 아래를 다 콘크리트로 포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려 40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보시면은 불법 증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실내로 만들어서 증축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다가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불법 농지 전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불법 농지 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산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요. 대략 뭐 36%에서 35%의 3분의 1 이상이 이 불법 증축이라든가 불법 농지 전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 시행규칙 관련된 입법 예고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인데요. 입법 예고가 5월 12일부터 2023년 6월 2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개정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이나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한다거나 농작업 중에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농막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시 휴식입니다. 일시 휴식. 일시 휴식과 농자재 보관, 그리고 농산물에 관련된 간이 처리, 이런 내용들이 농막의 주 목적이란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면적이 나오는데요. 그동안의 현재 법은 면적 제한이 있죠. 면적 제한이 20제곱미터입니다. 20제곱미터. 대략 한 6평 정도 되겠는데요. 면적 제한을 하고 있고요.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 주거 목적이 아닙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 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 전용 등을 통해서 별장이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 개정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 농막의 디자인을 굉장히 세련되게 해가지고 농막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농막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별장이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세컨드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 감사원에서 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이 농림축산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을 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막 면적에 관련된 개정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평 정도로 2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농지 면적과 농막 연면적을 구분을 해가지고 농지 면적이 작으면 농막 연면적도 작게, 이런 내용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농지에 관련된 면적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660제곱미터, 즉 200평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농막 연면적이 7제곱미터 이하입니다. 7제곱미터, 즉 2.1평이기 때문에 자, 200평 미만의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농막이
현재처럼 이 휴식이라든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창고 용도로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2.1평이면 상당히 작은 면적이 되겠죠. 말 그대로 농막에 대한 창고처럼 느껴집니다. 자,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요. 200평 이상부터 300평 정도까지는 이 농막의 연면적이 13제곱미터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13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9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6평에서 3.9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농막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농지 면적이 200평 미만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2.1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농작물 또는 단연 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막은 여기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제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의 면적과 농막 면적이 결정됐고요. 자,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을 한다라고 먼저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는 이제 안 된다. 전입신고를 금지시키겠다. 자, 두 번째는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요. 숙박도 금지하겠다. 자, 이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사를 짓고 저녁에 좀 자고 와야 되는데 야간 취침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요. 숙박을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 시골로 내려가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 등 이런 부분들에서 행위를 금지하겠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여가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활용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예 금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작업만 해라. 이렇게 행위 자체도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농작업 중 일시 휴식 공간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일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농막의 면적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하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농막 연면적이 7제곱미터 이런 경우는 2.1평이잖아요. 휴식 공간은 0.52평이기 때문에 이제 휴식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0평에서 300평의 농지 면적 같은 경우는 13제곱미터입니다. 3.9평인데요. 3.9평에서 25%면 0.97평이기 때문에 1평도 안 되는 거죠. 1평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휴식이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막이 휴식 공간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을 것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는 농지법에서 처리하는 해당 지자체가 많았거든요. 자, 이번에는 건축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의 신고를 통해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전기와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법과 하수도법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와 정화조는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축법과 하수도법에 관련된 이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부분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이 뭐냐? 자, 가설 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법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갱신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정화조도 연면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보게 되면 정화조는 연면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정화조는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는 땅속에 묻잖아요. 이러니까 정화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면적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정화조 면적도 있기 때문에 거의 농막 면적이 완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축법에서 보게 되면 정화조는 연면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농막에 관련된 면적과 면적 기준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면적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부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칙을 보시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행규칙은요, 해당 부처 장관이 이 부분을 만듭니다. 장관이 규칙을 만들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바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개월 후라든가 6개월 후 또 9개월 후 이렇게 예고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자, 입법 예고가 끝나면서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조가 있는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농막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농막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를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35%, 36%가 불법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통해서 정식적인 농막에 관련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롭게 개정된 농막에 관련된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바로, 그리고 공포 후에 건축법에 있어서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가지고 그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감사원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조치할 내용으로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할 때, 그러니까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데요,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연장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연장 신고를 하면 그 연장 신고에 대해서 수리 여부를 검토할 때 당초 신고된 용도 외에 타 용도 사용이나 건축법 및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첨부 서류에 존치기간 연장 대상의 가설건축물의 증축 여부나 현황 사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앞으로 지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가설건축물 즉 농막을 3년 동안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연장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연장 신고를 할 때에 위법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증축 여부라든가 현재 상황 즉 현황 사진 등을 찍어서 연장 신고 서류에다가 첨부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서류를 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연장을 안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입법예고 기간인데요, 입법예고 의견 제출을 좀 여러분이 하시려면 검색을 농지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법예고가 있거든요. 입법예고를 클릭하시면 입법예고 상세 창이 또 나옵니다. 여기 상세 창에 입법 의견을 여러분이 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뭐 카카오, 네이버 실명 인증을 하시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벌써 입법 의견이 거의 3,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000건. 대부분의 의견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 행정탁상이다,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 주말농장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내용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농막에 관련된 의견을 보시면요,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라는 거냐, 자, 그러니까 야간 취침이나 숙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집으로 와야 되는 거냐, 그래서 농막 규제에 폭발을 하고 있다. 농막 규제 강화에 반발 심한 농촌 현장 분위기. 그렇지 않아도 이 시골에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더 규제를 하게 되면은 더 시골은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막서 잠 못 잔다고요? 들끓는 주말 농장족,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와 있고요. 농막 규제 강화,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법 농막 잘 단속하면 됐지, 우리가 왜 범법자냐, 불법 농막을 단속해라, 그리고 선의의 주말농장족이나 그리고 선의의 농막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많고요. 밤샘 작업도 하는데 취침을 금지하게 되면은 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다. 그리고 농막 7제곱미터 이하면 화장실 설치, 관리기 한 대도 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언론에 많은 불만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을 제출하시려면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가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막이 입법 예고가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인데요. 자, 보통 이렇게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이제 시행규칙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이 의견을 또 반영을 해가지고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의견 취합한 다음에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약 한 3천여 건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또 불만도 많았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요. 아마 농림축산부에서 이 내용을 취합한 다음에 한 번 더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반발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취합한 다음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할지 아니면은 기존대로 그냥 나갈지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 어떻게 공포되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최종적으로 공포되는 시행규칙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누구도 알 수도 없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했기 때문에 농림축산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좀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림축산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처럼 감사원에 감사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의견이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요. 농림축산부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농막에 관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관련된 감사원의 이런 배경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참조하시고 시행규칙이 어떻게 나올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